첫 방영 날짜는 10월 24일입니다. 방영하자마자 계속 이게 좀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근데 저는 그거에 별 관심을 안 가진 게 이미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이 그러니까 25일날 검찰이 이거는 최순실께 맞다라고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라 그러면은 검찰도 공범이 되니까 설마 대한민국 검찰이 JTBC와 공모를 해서 저런 일을 했을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아 그냥 음모론이구나. 그래서 한 달 이상 제가 신경을 안 쓰다가 그 고영태 청문회를 보고 태블릿 PC가 2대? 그러니까 10월 24일날 JTBC가 방영을 하고 방영하자마자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한 대죠. 우리 지금까지 그때까지 다 한 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영태 씨가 아마 12월 5일인가 그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거 말고 자기가 갖고 있던 최순실이 아니 난 쓸 줄 모르니까 네가 갖고 있어라 하는 그 태블릿 PC는 그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걸 또 따로 제출했었다. 고영태 씨는 10월 29일날 조사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JTBC가 10월 24일날 제출을 한대하고 고영태 씨가 최순실 거라고 이제 제출한 겁니다. 그거는 10월 29일 2대가 제출됐다는 게 한 번도 알려지지 않고 어떻게 12월 5일 국정조사 때 고영태의 증언으로 밝혀지는 건가? 상식적이면은 검찰이 고영태를 수사했을 때 야 10월 29일날 우리 한 대 더 제출 받았다. 이게 발표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사실 조사를 했어요. 12월 5일부터. 그러면서 의문스러운 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그때까지 검찰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검찰발 무슨 익명의 검찰 관계자, 검찰 소식통 이렇게 나왔지.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이 뭐 했다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12월 5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나중에 뒤집힌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검찰이 탄핵이 끝나고 12월 10일 날 이제 공식 수사 발표하는데 그때는 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공적으로 문제제기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건 또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고 또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 5일 고영태 청문회를 보고 그때부터 조사를 해서 탄핵이 12월 9일이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12월 8일 제가 새벽에 확신을 가졌어요. 야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제가 뭐 심층 취재해가지고 누구 뭐 증언을 끌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이요. JTBC가 보여준 화면만 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에. 그래서 칼럼을 썼죠. 탄핵을 멈춰라. 태블릿 PC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탄핵을 하면 안 되겠다. 근데 뭐 그렇게 막 이슈가 되니까 하태경 의원이 손석희 사장 보고 입수경위를 밝히라고 막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뭐 12월 8일인가 이제 해명방송을 했는데 1시간짜리 해명방송을 했거든요. 그냥 검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해명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9일날 그냥 탄핵이 진행됐고 12월 8일날 손석희 사장의 해명방송은 거의 상당수가 또 거짓으로 바로 한 3, 4일 만에 드러났단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있었으면요. 글쎄요, 과연 이렇게 탄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해명방송 뒤에 일주일만 시간이 있었으면은 저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우연인지 기획인지 딱 탄핵 전날에 입수경이 해명방송 해버리고 검증할 시간 없을 때 탄핵시켜버리고 그냥 밀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 뒤로 한 3, 4일 뒤에 이제 이 해명방송이 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 거짓으로 뭐 거의 상당 부분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걸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JTBC 단독으로는 조작이 안 된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 화면만 보더라도 야 이건 조작됐다는 걸 잡아내는데 실물을 본 사람들, 어쨌든 현재로서는 실물을 본 사람들은 JTBC 관계자들과 검찰 관계자겠죠. 저 같은 사람은 화면만 봐도 조작이 잡히는데 실물을 들고 본 사람이 저거를 못 봤을까? 저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실물 딱 보면요. 1, 2분 안에 저거는 조작이든 최순실 게 아니든 간파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뻔한 거를 JTBC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만약에 JTBC가 조작을 했다 고의로 아니면은 조작된 걸 넘겨받았다. 조작된 걸 넘겨받았어도 JTBC에 좀 이 태블릿 PC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좀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바로 간파가 됐을 텐데 그걸 보도를 하고 검찰에 넘긴다? 검찰이 봐줄 거라는 거를 확신 없이 저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거 간이 부었습니까? 넘기자마자 그냥 바로 잡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일개 재벌방송과 최순실하고 뭐 다니다가 뭐 틀어진 그 사람들하고 검찰하고 이게 한꺼번에 포섭이 된 사건? 이게 머릿속에 딱 내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검찰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혼자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제가 JTBC 해명방송 거짓 보도를 밝혀내고, 그건 뭐 밝혀낸 겁니다.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방통심의에다가 이제,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특검 지금 수사 안 하죠, 태블릿 PC.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니까, 방법은 거짓 조작 방송을 심의하는 방통심의에다가 일단 넘겨서 10월 24일자 JTBC 방송과 12월 8일자 JTBC 방송은 거짓 조작이 드러났으니까 일단 방통심의에서 이걸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글로 저하고 발언을 내서 일단 심의 요청을 들어갔어요. 그걸 돌리고 제가 각 언론사 기자들한테 다 돌렸는데 꽤나 많은 전화를 그 뒤로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사들 내에서 좌도 전화를 하고 요즘에 우도 지금 뭐 똑같아요. 제가 말한 우는 뭐 조선일보인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좌쪽도 전화를 저한테 들어오고 근데 팩트는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게 조작됐다는 거는 팩트는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까 둘 다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어도 그 뒤에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도 탄핵은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이 태블릿 PC 건을 갖고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선동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어쨌든 기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뭐 저는 탄핵 무산시키려고 선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영향은 미치지만은 당연히 이 태블릿 PC 조작 여부가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반드시 이게 조작이라 해가지고 곧바로 탄핵 무산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탄핵보다 더 큰 사건이다. 왜냐? 지금 탄핵의 그 사유가 뭡니까?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 대기업들한테 지금 탄핵 소추하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대기업들에게 강요해가지고 돈을 한 800억 재단에다 넣고 그 재단을 주위에서 최순실가 해먹었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뭐 큰 사건이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뭐 큰 사건이냐? 근데 반면에 일개 재벌 방송과 몇몇 이 음모자들과 검찰까지 껴가지고 증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조작하고 이거를 일제히 검증 없이 전체 언론사가 부풀려서 보도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어느 게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사건? 아니 후자가 훨씬 크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걸 밝혀서 탄핵을 무산시키겠다는 게 머릿속에 없고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이거를 못 잡아내면은 설사 탄핵이 기각이 돼도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짓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는 기자들에게 좌기자든 뭐 조선일보 기자든 내 머릿속에 탄핵에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가 기자라면은 이건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제 앞에서 동의 안 하는 기자 하나도 없어요. 맞다. 진실 밝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 취재하고 있어요. 취재하고 데이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안 할 뿐이에요. 보도를. 뭐 보도는 제가 볼 때 그래요. 탄핵이 무산될까봐 그런 것 같은데 탄핵이 무산되고 안 무산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훨씬 큰 건이고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이제 저는 이게 좀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이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최순실 변호사가 이거 무조건 캐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조작건으로 결정적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목숨 걸고 밝힐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변호인 단도 저 박 대통령 변호인 단도 이거 밝히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방통심의위는 어쨌든
현재까지 볼 때 뭐 포섭을 당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방통심의는 방송이 조작되면 징계를 내리는 기관이거든요. 제가 볼 때 뭐 시간이 끌 수는 있지만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결은 못 내릴 겁니다. 방통심의에서. 그러면 뭐 거짓 방송이라고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뚝이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도요. 저는 조선일보든지 경향신문이든지 한겨레신문이든지 오마이뉴스든지 이 건을 끝까지 덮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탄핵이 무산될까봐 계산할 수 있지만은 굳이 JTBC가 벌인 일을 라이벌사가 했는데 저걸 그냥 같이 묻어서 한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언론사들이. 이 언론사들의 이해관계로 볼 때는. 지금은 계산하지만은 나중에는 넌 그쪽에서 충분히 지금 취재한 것들을 터뜨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이해관계들 때문에.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에서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 의총 추대하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임명진 위원장이라는 분이 과연 다른 걸 떠나서 그분이 사드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이분이 촛불 집회를 매번 나가서 그 촛불 집회, 박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희망을 보고 뭐 자긍심을 느끼고 그런 분이 과연 태블릿 PC를 켤까? 전 그 걱정을 했는데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김성동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태블릿 PC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 그래서 야 이거 하긴 하는구나.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밝혀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새로 밝힐 게 하나도 없고요. 막말로 그냥 JTBC하고 검찰에다가 이 공개 질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 제가 써드리면 됩니다. JTBC에 한 15가지 질문하고 검찰에 10가지 질문을 써서 새누리당 그 진상규명 의원들이 JTBC에 방문해서 손석희 면담 신청해서 안 만나주면 그것도 웃겨요. 만약에 무슨 어떤 보도에 대해서 뭐 비판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언론에 대한 뭐 간섭이지만은 이미 보도한 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밝히라고 공당의 특위가 갔는데 안 만나주면 그것도 웃기는 겁니다. 저는 안 만나주더라도 그 앞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의문점 손석희 해명하라 그래도 거의 뚝이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검찰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제대로 지금 밝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쭉쭉쭉 리스트 뽑아가지고 가서 하면 된다. 그럼 전 새누리당의 진상규명위가 그것만 해주면 돼요. 더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모 새누리당 쪽하고 얘기해서 내가 진상규명위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적어주는 대로만 정확히 JTBC와 검찰에다 가서 잘 읽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진상규명위를 하지 않겠다. 말도 안 돼. 재검토하겠다. 재검토 이유는 마치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인상을 줄 것 같다. 아이고. 나는 그게 깜짝 놀란 게 아군이 저분이 돼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은 박 대통령을 보호할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기 보호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전 진실만 캐면 되는 건데 새누리당은 보호할 의무가 있죠. 네. 당원 당규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은 공동 책임을 진다고 당원 당규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가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보호할 인상을 줄 것 같아가지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제 언론 보도가 일제히 비판 보도가 나갔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보호당이냐? 자, 여기서 좀 이상하죠. 저는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이 진실 밝히는 게 직접적으로 탄핵 무산 가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뭐 저하고 통한 어느 기자도 이거 반박 안 했어요. 그런데 압력을 넣는 쪽에서는 이거는 이 태블릿 PC 진실을 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일이다. 그래서 하지 마라. 탄핵과 연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논리면은.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데 이 진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캐는 거는 박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자기들이 실토하는 겁니다. 결국 탄핵이 결국 이 태블릿 PC로 시작됐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은 탄핵의 법적 논리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 정서적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본인들이 실토를 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완수할 때까지는 어떤 경우든 진실을 밝히지 마라. 밝히면 너희 다 죽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게 언론사들도 그러고 있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정우택이도 안 되겠네. 저는 이게 정우택 원내대표만의 생각이라고 보진 않는 게, 이 진상규명이 꾸리는 게 좀 얘기가 됐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혔다? 저 임명진 위원장이 지시한 게 아닌가. 태블릿 PC 밝히면 난 뭐 비대위원장 못하겠다. 그 이분은 왜 이렇게 방해하냐는 겁니다. 이분은 도대체. 빨갱이니까. 아니 이 진실을 캐는 것과 새누리당이 개혁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진실 캐면 새누리당 개혁이 안 됩니까? 그렇지. 더 빛나죠.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개혁이요. 나는 임명진 위원장이 뭐 하자는 난 이분이 하겠다는 날때 모르겠는데 저 친박 실세들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어요. 당이 분당됐어요. 친박 실세? 실명 될게요. 서청원 씨, 최경환 씨, 정계훈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임명진 씨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어제는 또 기자회견 할 때는 나는 친박 실세 누군지 모른다. 아니 세상이 다 아는 친박 실세를 왜 임명진 씨가 모릅니까? 그거는 보복되면서 왜 이걸 방해하냐는 겁니다. 진실을 캐면서 친박 실세 같이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관계없는 거를. 근데 모든 핑계를 대면서 진실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거기에 이제 진실 방해 세력의 거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 예상보다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위가 진상을 규명하려고 연구할 것도 없이 이미 나와 있는 것만 공개 질의만 해주면 되는데 그조차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당이. 야 생각보다 시간은 걸리겠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일단 탄핵부터 시켜놓고 보자. 탄핵부터 인용을 시켜놓고 이건 나중에 하자. 이게 먼저 터지면 탄핵 무산될 것 같다. 연계돼 있습니다. 예, 연계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연계돼 있습니다. 자, 하면 됐나요? JTBC가 공개한 사진은 이 사진하고요. 요 조카 둘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2년 사용했다면서 공개한 사진은 요 최순실 사진 2개랑 외조카 사진밖에 없는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게 그겁니다. 최순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었다는데 왜 정유라 딸 사진은 없고 외조카 사진까지 찍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태블릿 PC는 어디 들고 다니면서 찍으시죠 사진. 네. 본인이 제일 많이 가는 곳에 장소에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승마장을 많이 다녔다고 알려졌으면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진하고 승마장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석희 사장은 자꾸 이게 코너에 몰리니까 사진을 직접 승마장에서 최순실이 찍는 거를 봤다는 증인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럼 증인을 얘기하지 말고 찍은 사진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진이 없어요. 이 2개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입증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왜 했었냐면요. 제 스마트폰에는 다 이 사진밖에 없습니다. 이 집회 사진밖에. 제 사진이 없어요. 제가 자주 가는데 여기밖에 더 있겠어요 사진이? 그래서 제가 발제할 때 그러는데 내 사진이 100장이 있어도 이 우파 집회 사진이 없으면 내 거 아니다. 딴 사람이 날 찍은 거지. 내 사진은 무조건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즉 최순실도 무조건 승마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순실 거려면은. 이건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카톡을 이렇게 그래픽화로 했어요. 이 카톡은 사용자가 오른쪽에 옵니다. 맞아요. 손님의 왼쪽까지요. 네. 사용자 김한수예요. 오른쪽에 박아놨습니다. 이 사진으로 볼 때는 무조건 이건 김한수 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그래픽 처리했잖아요. 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희가 따로 조사해서 이거 하기 전에 그저께 기사를 발표했는데 JTBC가 이 카톡을 구현을 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카톡을 구현을 못했다면은 왜냐면 이게 2년 동안 뭐 이 태블릿 PC가 잠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 쓰고 그럼 이제 휴면 계정이 돼가지고 그게 구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창은 떠요. 카톡 창이. 그래서 카톡 창이 떠가지고 상대방이 준 메시지는 딱 하나가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JTBC 말대로 구동을 못 시키고 창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최순실이 아이디가 선생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JTBC 말이 맞으면요, 바로 김한수 태블릿 PC에 최순실이 손님으로 들어와가지고 하이라고 보낸 걸로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 논리밖에 안 서요. 이것도 그렇게 해봐야 김한수 거가 되는 거죠. 그 상식적으로 자기 아이디가 뜨지 않고 카톡에서는 선생님이라는 그 아이디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무슨 선생님이라는 아이디 쓰겠어요. 딴 사람이 해놨겠죠. 그래서 이 카톡이 하여튼 JTBC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1분만 보면 파악된다는 게 카톡만 들여다보면은 누구 건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MBC가 취재했을 때 검찰에서는 수사 안 했다 카톡을.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가장 쉽게 이 소유주를 알 수가 있는데 사용자를. 아니 수사 안 했을 리가 없죠. 했겠죠. 들여다봤겠죠. 검찰이 한 달 반 동안 디지털 포렌식 수사했다 그러는데 이거를 안 보고 뭘 수사를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딱 보니까 이거 최순실 게 아니니까 덮었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의 10월 24일 첫 보도인데 자 이거 화면 굉장히 크죠. 이거 나중에 뭐 검색해서 변인자 치면요 제가 국회에서 한 거 보면 이거 화면 크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화면 자체가 이게 태블릿이 아니에요. 이게 크지가 않아요. 이 JTBC가 보여준 이 모니터는요 29인치 정도 되는 아주 와이드 모니터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죠. 이게 몇 인치죠? 이게 20 그렇죠. 28인치, 그렇죠. 29인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모니터예요, 이 정도 모니터. JTBC가 보여준 그 24일날 첫 보도에서는. 태블릿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JTBC의 취재 파일, 뭐 뉴스 제작 공용 파일, 자기들 파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순실 PC에 JTBC 취재 파일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이건 명백히 자기들 데스크탑 PC라는 게 그냥 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12월 탄핵 끝나고 보도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이 부분을.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인데 이 이수경이 이런 것들이야 뭐 이미 다 막 알려질 만큼 알려졌을 테고. 자 이게 이제 손석희 씨가 탄핵 당일날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할 텐데 탄핵 다 잘해놓고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데. 나는 그 언론이 이렇게 특종을 해놓고 상을 무진장 휩쓸었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상을 휩쓸었거든요.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아놓고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태블릿 PC가 아니라 세월호다 그러고요. 그러면 세월호 때 탄핵하던지요. 왜 세월호 때 탄핵하지 않고 토요일날 대학문 집회를 하면서 손석희 씨가 죄수복 입고 있는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형 사진이. 그게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도 그때 여기서 손석희 씨 당장 국회가 잡아와라. 손석희 씨만 국회 지원대에 세우면 5분이면 그건 끝난다 이거. 이제 좀 손석희 씨가 좀 부담을 갖는지 어제 방송 말미에 쉽게 얘기하면은 왜 나한테 그러냐 검찰이 맞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검찰로 넘기는 듯한 이제 뉘앙스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했고 본인들이 최순실 PC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의혹을 제가 한 합쳐서 18가지를 계속 이 손석희 씨 앞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거 답을 하면 되지. 그걸 왜 검찰한테 물어보라 그러? 검찰과 공범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럼 뭐 우리가 검찰과 공범이란 말입니까? 공범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공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검찰도 답해야 되지만은 그 전에 손석희 씨가 먼저 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끝까지 더 이상 이제 해명은 안 하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해명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시간 끌다가 탄핵만 인용되면 이제 뭐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손석희 씨가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이상 언론계 신뢰도 1위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보이는 태도도 그렇지만은 정말 많은 조작 보도를 했었어요. 10년 동안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10년간
언론계 신뢰도를 1위를 지금 독보적으로 갖고 있으니 이 파급력이 얼마나 컸겠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손석희 씨가 조작하고 이런 보도를 거의 다 저희 미디어치가 잡아왔는데 10년째 저는 알죠. 이분 조작하고도 남을 뿐이라는 걸 저는 왜 계속 잡아왔으니까. MBC 100분 토론 때 시청자 의견 조작하다가 징계 먹었죠. 그리고 제가 패널 나갔을 때 또 대본 조작하다 걸렸죠. 외신 보도 조작하다가 3번 이상 걸렸죠. 논문 표절 걸렸죠. 저는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고의로 하든 뭐 실수로 하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이거 손석희 씨가 그동안 과거에 이렇게 조작을 많이 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웬만한 국민들이. 몰랐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고 반대로 이 손석희 씨가 이거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을 때 이 후폭풍은 또 얼마나 크겠냐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촛불 든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조직 동원이 아니라. 솔직히 JTBC 보도만 보고 있으면요. 박 대통령은 정말 바로 물러나야 될 사람으로 묘사가 돼 있고 그거를 검증 없이 그냥 믿는 평범한 국민들이라면요. 촛불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게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 국민들이 받는 충격과 후폭풍이 어떨 거냐? 그거를 계산하니까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일단 탄핵 인용될 때까지는 이거 지금 덮고 가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 하여튼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 한심한 새누리당, 오늘의 그 태블릿 PC 진상규명위를 하지 않겠다는 이 한심한 이것 때문에 시간이 늦춰질 것 같다. 내 생각보다는. 시간은 늦춰지지만은 탄핵 전이든 탄핵 후든 이건 밝혀지긴 밝혀집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라는 게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늦추게 되면은 탄핵이 인용돼서라도 밝혀질 수가 있는 건 그렇다고 뭐 탄핵 인용된다고 덮여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밝혀지는데 그랬을 때 정말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적인 탄핵을 시도한 어떻게 보면 동력인데 그거가 검증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인용까지 됐을 때 그 뒤로 밝혀지면 또 그럼 탄핵 무효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변호인단들이 다 그거 하는데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와 정상적인 재판부면은 당연히 이거는 판결 내리기 전에 이거는 밝혀내는 게 정상인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정상인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하나 정상과 상식으로 믿고 기대할 데가 없어요. 정상이 비정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병인데 지금 뭐 공적 기관 반드시 밝혀야 될 검찰과 특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당이 했어야 되는데 여당도 안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병밖에 없. 이제는 진짜 이제는 의병밖에 없. 어쨌든 분명히 밝혀집니다. 네, 그거는 믿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